제주시 도심과 가까운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전체적인 공사 비용이 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올랐지만 공원 시설은 축소됐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부지입니다. 부지의 13%에는 아파트 1,400세대를 짓고 87%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20년 맺었던 협약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8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0% 늘리는 내용입니다. 4년 전보다 토지 보상비와 건설비, 금융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도 3.3제곱미터에 평균 2,628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0%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9억 원, 138제곱미터는 11억 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총 사업비가 늘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분양가를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 공원시설 규모 축소를,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 약속된 수익률을 축소하여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에는 1,160억 원을 들여 음악당을 짓고 공원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당 지하 주차장은 취소됐고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비의 8.9%에서 4.3%로 낮췄지만 수익금 600억 원은 당초 계획대로 보장해줬습니다. 호반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음 달 말에 분양돼 2028년 1월에 입주하며 음악당 등 공원시설도 동시에 완공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오는 11월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공식적인 논의에 처음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문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면, 과제가 있다면 또 그것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상시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주민투표를 위해 정부 설득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도정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목표를 위해 다시 새롭게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제주도정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와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11월쯤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계획인데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무부 교육감을 신설하는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청 정무부 교육감 직제를 만드는 등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양영수 진보당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에 대해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하고 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1%를 넘으면서 치매 추정 환자도 이미 10,000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치매를 알리고 가족들의 고충에 공감하기 위한 연극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여보, 나 밥 좀 줘. 어?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밥 줘. 밥 달라고. 밥 달란 말이야. 밥 달라. 밥.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충, 그리고 심적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은 연극 엄마를 찾습니다입니다. 앳된 얼굴의 배우들, 제주여자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인 리얼라이즈 학생들입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 문제를 알리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3월부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심적인 갈등 그런 걸 너무 무겁지 않게 코믹스러운 부분을 좀 넣어서 관객들이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짜여진 작품이고요. 치매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선 학생들은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기 위해 치매 광역 지원센터를 찾아 교육도 받았습니다. 또 치매를 다룬 다양한 영상을 보며 환자 도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날 못 알아본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런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또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4개월 넘게 준비한 치매 공감 연극 엄마를 찾습니다. 내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무료로 첫 공연을 갖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5에서 20mm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은 폭우가 쏟아져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내일도 후덥지근하겠는데요.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동부 지역은 내일도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북부, 서부, 남부, 북부 중산간 지역은 체감상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시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은 한라산 북쪽 지역은 맑은 내실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라산 남쪽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 북부 지역 2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 서부 지역 26도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무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30도, 서부 지역 2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는 저기압이 열대저압부로 발생하면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음 주 중반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예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제주공항에서도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비스 장애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예약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오후 3시부터 두 항공사의 자동 발권과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현장에서 2-3시간씩 기다리며 긴 줄을 섰고 공항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을 도왔습니다.
이번 장애 등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하루 항공기 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제주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2명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소속 전공의 62명 중 사직 의사를 밝힌 3명을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28명을 신청했습니다. 한라병원은 소속 전공의 14명 중 사직 의사를 밝힌 9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2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모두 21명입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제주에도 도민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최수근 상병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시청 앞 어울림마당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중심 상권인 칠성로 상점가에서 4곳 중에 한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칠성로 1가부터 4가 아케이드까지 60여 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310개 점포 가운데 24.8%인 77곳이 공실이었습니다. 특히 칠성로 우체국 방면 상점가는 공실률이 38%로 가장 높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곳이 많다며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 자금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으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비료와 농약, 농자재 구입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장비와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도쿄 항공편이 3년 4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저녁 7시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승객 173명을 태우고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